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동구청장에 출마한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시간입니다. 김 후보님, 자, 민주당 후보가 사퇴하고 힘이 좀 나실 것 같은데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힘이 느껴지십니까? 예,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또 주민들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번에 힘을 잘 모았으니 잘 될 거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도 계시고 또 이래할 때에 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에 김종훈이면 충분히 이제 동구를 잘 살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힘이 여러 가지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쓸데없는 얘기를 조금만 하겠는데 이번에 출마한 울산의 후보들 중에서 재산이 마이너스인 분이 아마 저는 유일하다고 기억하는데 구청장도 하셨고요. 국회의원 하시면서 퇴직금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재산 관리 어떻게 하셔서 마이너스예요? 하나의 오해가 있는 게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을 끝나고 나면 퇴직금이 있거나 연금이 있는 줄 알아요. 지금 국회의원 없어요? 연금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그런가요? 없고 특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3년간 취업까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마이너스 된 건 이럴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산이 조금 이렇게 제가 보건대 한 2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된 거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장사를 시작하면서 대출을 한 게 좀 늘어났고 또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서 주택으로 옮기면서 집을 사면서 또 대출이 늘어나가지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아내가 아무래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힘들겠죠. 알겠습니다. 동구청장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동구청장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부터 얘기해 주시죠. 아무래도 선거는 정책과 사람을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사람을 보면 김종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곳곳에 다녀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다, 어렵다 말씀들 하십니다. 이 연륜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선 사람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요. 코로나까지 겹쳐서 그렇기도 합니다. 이유는 이럴 텐데 그러면 좀 더 이것을 살려내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가라고 보면 저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한 사람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가가지 못했다. 저는 시의원도 했고 구청장도 했고 국회의원도 한 사람입니다. 이 여러 가지 역학관계를 잘 알고 있기도 하고 그 내용을 잘 아는 만큼 이 문제를 잘 풀어볼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많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자, 이제 하나씩 후보의 공약을 얘기해 보겠는데 더라는 말을 THE로 쓰셨어요. 더 잘 사는 동구의 시작이라는 슬로건. 더 잘 산다. 경제적인 풍요로움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생활 여건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살기 좋다 동구가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제 동구가 2014년부터 조선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어려워졌는데 당시만 해도 한 18만에 육박하던 인구가 지금 현재 15만 4천으로 줄어들었어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또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공실도 늘어났어요. 새집 건너 뭐 한 집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선산업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좀 호황으로 돌아섰잖아요. 수주도 잘 되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법인 분할이 되고 이제 지주사가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이러면 이유는 지주사나 사주들에게 다 돌아가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 이윤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저임금에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호주머니를 줄어들고 그 가족 생계는 어려질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또 지역 경제가 어려워져 있다.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해결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뭐 물질적으로 풍부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도 동구에서 살면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 아이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임금 문제도 그렇고 사회복지 문화 체육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동구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희망을 담아서 더 잘 사는 동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동구가 올해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재지정이 됐어요. 그건 다행인데 최근에 조선 산업이 역대급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는 있는데 진짜 이게 회복된 것을 우리가 느끼자면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장이 되시면 당장 동구의 불황을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사실은 기업의 문제 외에 지방정부가 관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하는데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과 중앙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늘 노동자들 살려내라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조선산업 살려야 된다고 가장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러면 사실상 제가 들어가서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다 그래서 국가적 지원을 철회한 상태였어요. 조선산업을 살려야 된다고 조선산업 살리기 의원단 모임도 만들었고 1년 동안 계속 질의도 하고 상임위에서 얘기도 하고 해서 조선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다. 여전히 전도 유망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산업으로서 유망한 먹거리 산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때부터 국가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소위 말하는 RG 국가가 보존보험도 쓰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다시 어쨌든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잘 풀기 위한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게 저 김종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간에 잘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매의 눈물 이러는데 말매의 눈물은 제가 본 데는 눈물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말매가 어떠한 도시로 변화했는가를 봐야 돼요. 말매는 최고의 국제적인 IT 도시로 변모했지 않습니까? 조선산업을 중심에 놓고 다른 산업으로 전환을 어떻게 할 건지 국가와 또 울산시정부가 이 문제를 해법을 같이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안에 있는 미포지구 산단을 IT 도시와 그다음에 거기를 신재생이나 첨단 도시로 만들어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고용해내고 이러면서 좀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말미에 실제 가보셨습니까? 제가 스웨덴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조선 산업이 이제 망했을 때 IT 산업으로 바꿔서 성공한 케이스,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하자 이런 말씀이죠. 네네. 참 모셔놓고 조금 불편한 얘기 같지만은 김 후보는 동부에서 첫 노동자 출신의 국회의원이었지만 재선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인터뷰를 기억하는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보 정치를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후진 기여를 넣은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라 다시 기초단체장이 되겠다고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체급을 낮춘 이유는 뭔가요? 저 체급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어쨌든 간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사실 결심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나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참 어렵다. 2년 전에 선거하고 또다시 한다는 자체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고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그런 가진 재주가 있고 지역을 위한 마음이 있다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은 결심하고 이렇게 나서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 역할은 어쨌든 국가의 전체적인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책임을 다한다면 구청장은 지역 살림을 제대로 꼼꼼히 사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살림을 살아본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젓가락이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를 잘 아는 사람이 제대로 챙겨서 우리 동구가 어려울 때 우리 주민들 좀 웃고 좀 희망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결심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원하면 어떤 자리든 마다않고 가서 일하겠다. 이런 자세.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구청장도 참 잘하셨고 국회의원으로서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원내 활동도 잘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국민의힘 천기욱 후보다 상대적으로 어떤 점이 강점인지 어떤 점이 앞서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뭐 지방자치 운영 능력이라 해서 구청장실에 앉아서 결재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국가 차원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또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는 길을 잘 알고 그나마 그 경력이라는 것이 제가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구청장 또 시의원을 하면서 또 열성적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 지역을 잘 살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천기욱 후보가 뭐 제보다 그런 게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나마 제가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느 누구보다 저는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해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아플 때 저는 뭐 국회의원 할 때만 그가 떠든 건 아니잖아요. 40년 가까이를 노동자들과 함께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생각했고 그것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픈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주민들이 아파하고 어려워할 때 그 어려움을
같이 끌어안고 보듬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적임자가 김종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예산 같은 경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힘 있는 정당이 돼야 예산을 많이 받을 때는 이거는 옛날 말이잖아요. 예. 돈 나눠주는 대통령 없습니다. 돈 나눠주는 국회의장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뭐 예산을 많이 받아오려면 국회에서 심의하니까 예. 민주당하고 친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저는 어쨌든 요즘 대부분 어쨌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 또 전문가 또 구청장 이렇게 협치를 잘해서 공무원들과 예. 이 문제를 풀어내기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협치의 어떤 능력은 제가 탁월하게 뛰어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여기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런 얘기 해봤자 흘러간 물 같은 얘기지만 조선업이 좋을 때 말이죠. 뭐 수십 년, 20년 전 얘기입니다만 시내에서 동구로 들어가서 술도 마시고 맞습니다. 음식도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후보께서는 어떤 자리에서 뭐 하고 계셨을 때죠? 제가 20년 전에는 거기에서 이제 시원을 했어요. 제가 사실 그랬던가요? 일찍이 이렇게 예. 이곳에 있어가지고 예, 2002년도에 내가 시원을 했으니까. 시의원도 하셨군요. 예, 하고 제가 이제 구청장을 할 때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18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실적으로 한 20만이 넘어서 있었어요. 예, 원룸이 꽉 차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경기가 참 좋았던 것 같고 해양 사업이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어려워지면서 동구가 문제를 겪고 조선 산업 전반이 어려워진 이런 정치 실정이 있었던 거죠. 예. 그때 뭐 시의원까지 하셨으니까 동구의 최우선 과제가 이제 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해봤고요. 후보가 생각하는 동구의 최우선 과제는 뭐고 해결책은 뭐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여전히 이제 사실은 동구는 조선 산업을 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기업의 ESG, 소위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할 건가. 네. 이게 이제 뭐 기업 환경과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최근에 혹시 언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한 5천 명 정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셨다고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사실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면 저임금의 일시적인 단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기술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 또 기술 보호가 될 수 있을 거냐 장기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겠냐 기술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전철을 나는 밟고 있다. 일본은 조선이 화랑기가 되어도 수주를 받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때일수록 기술자들을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잘 마련하고 또 기술 존중을 해주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여기에 어쨌든 간에 잘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노동 환경이 사실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예전 3만 4천 명 쫓겨날 때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라면 한 봉지 이렇게 어려울 때 주는 사람이 없느냐고 이럴 때 국가는 뭐 하고 정부, 지방정부는 뭐 하냐고 하소연하는 우리 노동자들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뭐 노동기금을 좀 조성을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해서 충남도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가 노동자들이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정말 어렸을 때 갑자기 쫓겨날 때 생계가 어려워질 때 우리 가족들에게 여기 찾아가면 적어도 의지가 될 수 있겠구나 버팀목이 될 수 있겠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지방정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올 때 동구 가면 그래도 내가 쫓겨나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라는 이런 어떤 환경을 기업과 또 정부와 또 저희 지방정부와 힘을 모아서 이런 제도를 잘 만들고 또 그런 지원들을 강화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김 후보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외국인 노동자 5천 명을 데려오겠다 이런 얘기. 그래요? 이게 현실화되면 물론 이제 사기업에서 할 일도 있지만 지자체에 큰 또 숙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문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오면은 주거는 어찌 할 것이며 문화는 어떻게 할 것이며 문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전반적인 어떻게 할 건지 어떠한 고려도 없이 기업의 어떤 생각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떡하고.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울산에 있는 청년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기존에 있던 또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임금을 주게 되면 더 어쨌든 간에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임금이나 이런 건 질은 더 나빠질 텐데 이런 걱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상. 그러네요. 만약에 후보가 청장이 되시면 즉시 현대중공업과 이 문제 즉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협의를. 그렇군요. 그렇죠. 이거 하나 궁금해요. 민주당의 정천석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동구청장 선거도 이제 2파전 구도가 됐는데 이럴 때 이제 김 후보 입장에서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말로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 텐데 근데
정천석 후보가 왜 김종훈 후보를 지지합니다. 예. 이런 발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을 구구하게 하는데 예.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선거가 참 더 조심스럽고 제가 좀 많이 무거워졌는데요. 네. 첫째는 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이가영 후보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 또 결심을 하고 또 내려주셨어요. 예. 또 이후에 지금은 이제 또 정청석 후보가 그런 결단을 하셨는데 많은 고심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청석 후보도 초기에 어쨌든 간에 현대중공 노동자들이 어려웠을 때 예. 함께 했던 사람이거든요. 구속도 네. 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전반적인 정치와 우리 일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큰 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이해 요구와는 달리 이 어릴 때 뭐 이런 결단을 해야 그나마 적어도 좀 더 보수적인 그런 국민의힘이 가지는 않겠구나라는 어떤 심정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을 뭐 손을 들었다 안 들었다는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고 예. 정성석 청장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대부분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하나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김종훈의 지지로 나타난다면 동구에서 김종훈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네. 이 두 분들의 어떤 생각 또 정책 이런 것을 저는 잘 담아서 공동의 어떤 동구를 살려나가는데 네. 또 그런 새로운 어떤 협치와 공동정부로서의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예. 두 분이 사전에 이런 데 대해서 뭐 조율을 했거나 의견을 나눈 적은 없습니까? 예, 특별히 뭐 의논을 하거나 이런 적은 그렇다면 없습니다. 말이죠. 예. 뭔가 이제 그 사퇴한 후보께서 예. 김 후보께 뭔가 꼬인 게 있는 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 예, 뭐 그럴 만한 게 없습니까? 별로 살면서 뭐 인생사가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예. 개인적으로 전화는 드렸습니다. 예. 후보를 사퇴하고 난 뒤에 예. 그래 뭐 고맙다고 말씀도 드렸고 또 저보고 잘 하시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앞으로 뭐 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예, 인간관계 좋으시니까 예, 잘 풀어가실 것 같고요. 예.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나이든 동구의 위기라면서 청년의 눈으로 동구를 진단하고 청년이 살 만한 희망 동구의 새 기준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내용도 나와 있던데 살펴보니까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예.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계획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구가 청년 유출이 가장 심했습니다. 예. 5년당 인구가 이제 유출되는 어떤 추이를 보니까 예. 5년에 2만 1,000명 정도 나갔는데 19세에서 34세가 19,000명이 나갔어요. 90%는 예. 청년이 나갔어요. 이거는 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잘 없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청년들이 여기서 꿈꿀 만한 어떤 계획을 하거나 그 논의를 할 그런 공간과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 호소를 많이 하셔요. 예. 청년들이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살려면 주거 복지 어쨌든 간에 좋은 일자리 이런 것이 함께 만들어져야 될 텐데 예.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지방정부의 지원책이나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예. 청년들이라 해가지고 거기 어른들이 있는 집에 살면 되지 않느냐 이래 얘기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 독립을 해서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꿈을 꿔야 되는데 이런 지원들이 많이 아쉬웠다. 예. 첫째는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청년은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의무 고용제가 3% 더 있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한 5%로 한번 늘려볼까 생각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늘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포지구나 이런 데 산단이 조성되면 예. 우선 우리 지역의 어떤 청년들이 좀 갈 수 있도록 좀 안내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청년들이 없는 도시가 도시의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었어요. 그래서 동구가. 그래서 이 청년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이 왜 지원해 주느냐. 청년들이 공짜 좋아한다는데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예. 실제적인 청년들의 얘기를 저는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센터나 청년 지원 시스템 정도를 청년들이 많이 오는 일산 해수욕장 부근에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 생활하고 스타트업이나 이런 걸 진행한다면 전적으로 제가 도와주고 예. 어떤 일시적인 어떤 지원이 아니라 예.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어떤 꿈을 응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서 예.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청년들이 살 만한 동구 얘기를 해봤고요. 예.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뭐 2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했지만 최근에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인구가 이제 동구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인구 유입 정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동구가 살기 좋은 데인데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게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동구가 마치 예전부터 교통이 좀 떨어져서 교통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사실은 요즘 교통이 좋아져서 뭐 한 20-30분 내에서 울산에 많이 이렇게 올 수 있는데 네.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온도 요즘 기후 온난화 시대에 1, 2도 내려가는 거는 가장 어쩌면 살기 좀 유인책 아닙니까? 예. 동구가 이제 울산역이 시가지보다는 동구 들어가면 한 3도에서 5도 정도 여름 정도 되면 낫거든요. 시원하죠. 예, 살기 좋으니까 이런 걸 잘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앞서 사람들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실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네. 교육 문제. 교육 문제 이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교육기관이나 이런 게 접근성을 이야기하면서 중랑구나 이런 데 좀 집중돼 있어요. 예. 동구 사람들은 멀리서 여기 와야 돼. 어렵다. 예.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아동체험 학습기관 하나 없고 여러 가지 뭐 놀이터 하나 없는 이런 시설에 대한 부족이 이런 걸 어쨌든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복지도 보면 예전에 동구가 복지시설 가장 잘 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 기업 문화 정책으로 이제 또 기업이 정치를 할 때는 그랬는데 예. 지금은 기업이 어렵다 다 매각을 해버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예. 이걸 어쨌든 간에 이거는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네. 울산시와 정부 가 같이 책임다. 세금도 많이 낸 지역이거든요. 울산시도 그동안에 기업이 하니까 이러면서 방치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게 공동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예. 또 이걸 해야 된다. 예. 동구가 인구가 사실 15만 이하로 떨어지고 나면 기초단체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동구가 기초단체가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광역시가 유지될 수 있느냐. 예. 이런 측면에서 도시 균형 발전에서 동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획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예. 인구 유입도 되고 예. 동구도 확장되고 울산시도 같이 살아가는 어떤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지역의 지자체 후보들, 출마한 지자체 후보들과 얘기해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을 특히나 남구 같은데 예. 중구도 그렇고요. 꿀잼 도시를 만들겠다. 재미나는 젊은이들이 재밌게 노는 그런 네. 도시를 아, 만들겠다. 예, 예. 동구는 이제 근로자의 도시이기 때문에 예. 젊은이들이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근로자들에게 꿀잼 도시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네. 제2의 이제 뭐 성장 동력으로 동구가 뭐라고 얘기가 대항함이 있고 예, 예. 해수욕장 이러니까 이제 관광도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관광도시가 오는 곳만 아니고 네. 또 이렇게 골목골목을 들어갈 수 있는 골목형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관광 정책 예. 이걸 이제 저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산 해수욕장에 예. 예를 들면 거기를 황리단길처럼 거기는 꾸미면 안 되나요? 저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 규제를 해제하고 문제를 풀고 수산물 센터도 만들고 이런 기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짧게 좀 질문할게요. 네. 울산대교 이용료 문제 예. 여러 의견들을 내놓던데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저는 뭐 전적으로 무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료화? 예. 예. 그런데 터널은 지금 즉시 뭐 무료한다는 의견들이 많으니까 할 것 같고 예. 대교는 어쨌든 간에 안 되면 좀 중장기적으로 1,000원 정도라도 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산업단지고 산업단지로 오가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 진출입로거든요. 네네. 이런 데가 없어요. 예. 여수 산다만 하더라도 2조 2천억 들었는데 돈 안 받지 않습니까? 네네. 왜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중관세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 이 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훈 후보가 이번에 꼭 동구청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득하시죠. 예. 구청장을 수행하는데 뭐가 필요한가요? 책상에 앉아서 공무원들이 올라오는 결제를 하는 게 중요할까요? 또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할까요?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그분들의 하나하나의 생각을 잘 존중하고 그것을 잘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족한 것은 울산시와 중앙정부를 오가면서 동구의 어려움 또 때로는 공모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크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김종훈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을 지닌 사람입니다. 능력을 넘어서 또 부지런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서 우리 동구에 웃음이 묻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말씀을 나눠본 시간으로 동구청장에 출마한 김종훈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